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BK는 결국 7연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소영, 김하경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전력이 무너질 거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오늘 경기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전력 공백이 아니라 팀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킹켈라는 또다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팬들이 말하는 역대급 비효율 영입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트 플레이, 리시브, 수비, 공격까지 경기 전반에 걸쳐 IBK는 흔들렸고 하락세를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호철 감독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만 보면 단순한 경질설이 아니라 즉각 경질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IBK는 정말 더 떨어질 곳이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IBK의 충격적인 7연패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 초반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세트 시작부터 IBK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며 오늘은 IBK가 잡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들 정도였죠. 초반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6대 0으로 앞서며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을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흔들리던 현대건설이 양효진의 3연속 득점을 시작으로 단숨에 4점을 올리며 분위기를 되살렸고 이 순간부터 세트 흐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IBK가 17대 12로 여전히 넉넉하게 앞서 있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점수와 달리 공격 전개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유서연의 공격 성공률은 16.67%, 킹켈라는 무려 13번의 공격 중 단 1번 성공하며 7.69%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IBK의 공격은 빅토리아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으로 굳어졌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점수에서는 뒤졌지만 경기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지윤의 득점을 시작으로 자스티스의 공격, 이예림의 득점, 다시 자스티스의 득점, 상대 실책, 그리고 카리의 득점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연속 득점 흐름을 만들어내며 18대 17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현대건설 쪽으로 넘어갔고 IBK는 초반 리드를 지켜내기엔 공격 옵션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1세트는 25대 22, 현대건설의 대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 정지훈, 카리까지 고르게 5득점씩 올리며 멀티옵션 공격을 펼친 반면 IBK는 빅토리아가 혼자 10점을 올린 사실상 원맨쇼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며 세트를 잡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킹켈라의 부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13번의 공격 중 단 1득점. 사실상 공격 옵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2세트 초반에는 양 팀이 치열하게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리드가 뒤바뀌었습니다. IBK가 흐름을 잡는 듯하면 현대건설이 곧바로 따라붙고 현대건설이 앞서가면 IBK가 다시 간격을 좁히는 등 양팀 모두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 흐름이 이어졌죠. 하지만 세트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안정적인 사이드 센터 조합 공격으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후 경기 주도권은 점점 현대건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대건설은 한 번 흐름을 잡자 끝까지 리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IBK도 유서연과 빅토리아의 공격으로 추격을 시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가 나왔고 세트 후반에는 공격 선택까지 단조로워지면서 득점 루트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2세트에서만 카리가 무려 8득점을 올리며 세트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여기에 양효진, 자스티스, 정지훈까지 고르게 득점을 분배하며 IBK 수비를 흔들었고 세터의 볼 배분도 훨씬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25대 21,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한 채 2세트마저 가져갔습니다.
IBK도 끝까지 따라가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경기 흐름에서 드러난 전력 차이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1, 2세트를 모두 놓고 보면 표면적인 스코어보다 흐름의 격차가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IBK는 초반 폭발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세트가 진행될수록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었고 결국 그 차이가 세트마다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공격 득점 숫자만 보면 비슷했지만 그 뒤를 받쳐주는 지표에서 극명한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현대건설은 블로킹에서 IBK의 6개보다 훨씬 많은 10개를 기록했고 디그는 무려 64개나 성공시키며 상대 공격을 끝까지 끊어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수비가 결국 더 많은 반격 기회를 만들었죠. 반면 IBK의 리시브 효율은 별표 13% 별표까지 흔들렸습니다. 빅토리아와 유서연이 아무리 득점을 올려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었고 킹켈라가 사실상 공격 옵션에서 빠지다 보니 세트 전체가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실책도 많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책이 터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1세트 후반 흐름이 넘어가던 순간 2세트 중반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결정적인 실수가 이어지며 모처럼 잡은 분위기를 다시 현대건설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반면 현대건설은 리시브 효율이 좋지 않을 때에도 세터가 센터 사이드, 백어택까지 고르게 활용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IBK는 초반 리드를 잡고도 이를 유지할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두 세트의 승부를 가른 건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운영, 수비, 블로킹, 흐름 관리 능력의 차이였고 이 부분에서 현대건설은 IBK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3세트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초반부터 현대건설이 리시브와 수비에서 우위를 잡았고 IBK는 공격 수비 세터 운영까지 세 영역 모두 흔들리며 제대로 된 반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흐름이 넘어간 뒤에는 무너지는 속도마저 빨랐고 현대건설은 안정적인 플레이로 3세트마저 손쉽게 가져가며 셧아웃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멘탈, 조직력, 집중력, 동기부여가 한꺼번에 무너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IBK라는 팀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여진 경기였습니다. 초반 분위기만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세트 중반 흐름이 흔들리는 순간 팀 전체가 한순간에 가라앉았고 특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선수들의 표정과 움직임에서는 완전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의욕이 없다. 이 정도면 슬럼프가 아니라 팀 붕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빅토리아가 혼자서 고군분투했지만 주변의 지원이 전혀 따라주지 못해 득점 루트가 끊겼고 세트 운영은 흔들리고 리시브 서브까지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킹켈라는 별표, 공격 성공률 10% 별표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기며 코트에 왜 있는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경기력을 보여 팬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김호철 감독의 책임론도 더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굳어지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고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경질이 답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의 붕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이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전술, 교책,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IBK는 단순한 연패가 아니라 득점 루트 상실, 조직력 붕괴, 수비 집중력 저하, 세터 운영 난항, 외국인 아시아 쿼터 부진, 벤치의 대응력 부족, 동기부여 상실, 그리고 팬 신뢰 추락까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시즌 붕괴 위기 상황입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연패 중임에도 IBK와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 고른 득점 분배, 카리의 꾸준한 활약, 양효진, 정지훈, 자스티스의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장악하며 연패 탈출이 당연해 보일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IBK는 이번 시즌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전술 수정이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근본적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